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12월은 공모주 청약 종목이 많지 않다 보니 이제 21년도 IPO 시장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에 금년도의 공모주를 결산해 보는 영상 2편과 내년의 대형 종목을 예상해 보는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요즘 간간히 경제 뉴스들을 보면 2022년도도 대형 IPO 종목들이 많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청약이 예상되는 종목들 중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어갈 종목들을 7종목 추려보았습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이 7종목을 한 종목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봐야겠죠. 역대 상장하는 종목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기대감을 뿜어내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금년도 2차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21%로 글로벌 2위를 달성하는 회사이고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글로벌 점유율이 1위가 되는 회사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파우치형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죠. 뉴스를 찾아보면 이번 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IR을 하면서 수요 예측을 하고 내년 초에는 바로 청약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모 규모에 대해서는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약 30만 원 수준이고 기업 가치는 최대 75조 원, 그리고 신주 모집으로 80%, 구주 매출이 20%, 이러한 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저 나름으로 공모 규모를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만 2억 주 보유하면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집 수량이 4천만 주라고 예상하는데요. 신주로 3,200만 주, 구주로 8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총 주식 수는 2억 3,200만 주가 되고요. 희망상당 공모가가 32만 원일 때 공모 금액은 12.8조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74조 원이 됩니다. 기사에서 나왔던 힌트를 제가 역산해서 계산을 해본 것인데요. 그래서 공모가는 32만원, 모집 규모는 4천만 주 아닐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3위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금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주겠지만 특히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자금을 분산시켜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은 단기 하락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2차전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국내 주관사는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인데요. KB증권이 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덩치가 큰 종목이므로 실제 청약 단계에서 다른 증권사들이 서브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주택사업 등의 건축을 담당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주로 플랜트나 인프라 등의 토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이 최대 주주이고요. 정의선 회장도 11.7% 지분을 보유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정의선 회장 지분이 구주 매출로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핵심인 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이 2.6%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유한 지분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정리한 자금으로 이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 예비심사에서 적격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아마도 1월 중에는 청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일정이 확정되면 이 일정을 피해서 조금 뒤에 청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재무 구조가 국내 주요 건설사 중에서 가장 탄탄하다고 하는데요. 유동 비율이 200%가 넘어가는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 금액도 10조 원이 넘어가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약 10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건설의 기업 가치가 현재 6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증권신고서가 공시되면 현대건설과 비교하면서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KB증권이 메인이었으므로 KB증권이 없으신 분들은 꼭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는 증권사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오일뱅크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이죠. 현대오일뱅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중 85%가 정유 사업인데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정유 사업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는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블루수소인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현대오일뱅크는 향후 수소 관련 테마 중 주요 종목으로 부각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분의 74%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1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 과정에서 이들 주주들의 지분이 일부는 구주 매출로 매각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달부터 상장을 위한 일정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중에는 청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를 약 10조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마켓컬리입니다. 쿠팡의 성공을 보고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다가 결국은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쿠팡도 쓰고 있고 쓱 배송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식재료를 새벽 배송으로 시키기에는 마켓컬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물건의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분리수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리수거하기 전날에 시키게 되더라고요. 마켓컬리는 저번 달에 상장 직전에 투자를 받는 프리 IPO로 자금을 2,500억 원이나 유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장 직전에도 지분 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마켓컬리를 상당히 좋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프리 IPO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약 3조 7,500억 원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 가치에다가 상장시 공모 규모를 더하면 아마도 기업 가치는 약 5조 원 정도로 상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켓컬리는 올해도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이 약 9,5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2조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매출 규모로만 보았을 때는 역시 내년에 상장이 예상되는 SSG닷컴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은 무기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죠. 쿠팡을 필두로 많은 유통회사가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마켓컬리도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폭도 같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한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기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쿠팡도 나스닥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이니까요. 그리고 마켓컬리는 내년 1월에 상장을 신청할 계획이고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2분기에는 청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교보생명입니다. 저는 교보생명이 내년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고 아직도 교보생명이 상장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일단 교보생명은 국내 생명보험사 중 3위인데요. 삼성생명, 하나생명 다음이고요.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사연이 많더라고요. 일단 2012년도에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하는데요. 이때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에게 이들 지분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 상장을 약속하고 상장하지 않는다면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다시 되사주는 풋옵션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상장을 못했죠. 그래서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는데요. 교보생명은 이 행사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보유한 지분에도 가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스토리를 끝내기 위해서 다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장하면서 어피너티의 지분을
구주 매출로 매각시키려는 계획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아직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가 미지수인데요. 보니까 한국거래소는 주주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상장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국내 생보사 중에서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유지되는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전부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보생명이 상장하더라도 합리적인 공모가가 아니라면 흥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증권가에서는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3조 원 정도라면 무난한 수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원스토어입니다. 원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서 국내 3위 플랫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원스토어에서 이벤트를 해줄 때는 이 플랫폼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로이드는 기본이 구글 플레이, 아이폰은 기본이 애플 앱스토어이므로 원스토어가 자리 잡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번에 인적 분할로 상장한 SK스퀘어의 첫 번째 IPO 타자가 원스토어입니다.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위와는 격차가 큰 3위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올해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액도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의 매출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원스토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출시를 외면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원스토어는 글로벌 대형 게임사들을 유치하려고 현재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블리자드의 신작인 디아블로 이모탈이 내년에 출시된다면 원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신작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이벤트를 조금 섞어준다면 괜찮은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원스토어는 내년 1분기에 청약하면서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계열사이니까 SK증권도 서브로 참여하고 있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종목은 테린페이퍼입니다. 생소한 기업이죠. 테린페이퍼는 주로 포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골판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박스 만드는 회사를 소개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은근히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 수요가 폭발하면서 작년 매출이 7,400억 원, 이익은 760억 원이 나왔는데요. 현재 골판지 시장 점유율 약 21%로 1위를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온라인의 소비 패턴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테린페이퍼의 실적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점점 이 골판지가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죠. 스타벅스 빨대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ESG 흐름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테린페이퍼는 2016년도에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했는데요. 그리고 19년도에 세아상력이라는 회사에 매각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테린페이퍼는 지난 10월에 심사를 청구했고요. 빠르면 이번 달에 승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 1분기에는 상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가 대표 주관사입니다. 이렇게 7종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고 했는데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성공적인 공모주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년에도 올해처럼 꾸준하게 공모주 정보들을 전달 드릴 테니까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